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인권과 직업윤리 첫 번째 편인데요. 우선의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모두 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나 잘 나오고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노인의 인권 영역은 첫 번째 건강권, 두 번째 주거권, 세 번째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네 번째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다섯 번째 교류, 소통권, 마지막으로 자기 결정권으로 나뉘는데요. 나머지 권리들도 마찬가지인데, 교류, 소통권이 이번 개편 교재에서 새롭게 첨가된 부분이 많아서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소통권에는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 생활의 권리,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외부 활동 참여에 관한 권리, 또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와 함께 종사자를 존중할 권리가 있다라고 개편된 교재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선 제가 노인의 인권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존권과 경제권이 있고요. 두 번째 건강권, 세 번째 교육문화보호권, 네 번째 주거환경보호권이 있는데 생존권과 경제권을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제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권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 사업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는 질병의 치료, 예방, 그리고 건강정진 사업을 통해서 재가 노인의 건강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같은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노인 돌봄 사업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감경 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노인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등급 외 AB를 받으신 분들이 방문 요양과 비슷한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죠. 그 다음에 교육문화보호권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에서 다양한 교육 그리고 문화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고요. 주거환경보호권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서 밝혔듯이 가장 중요한 게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전화 설치라든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관이죠.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 의무 등을 규정해서 재가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노인 인권 보호 편인데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쭉 읽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다음은 시설 노인 인권 보호인데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이죠. 그래서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는 입소 전 단계와 계약 단계, 그 다음에 생활 단계, 퇴소 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 입소 전 단계입니다. 입소 전 단계에서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접근성이라고 알고 계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입소 계약 단계인데요. 입소 계약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시설 입퇴소, 그리고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함께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자기 결정권이죠.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자기 결정권은 입소 계약 단계에서도 주어지고요. 나중에 퇴소 단계에서도 주어집니다. 다음은 생활 단계에서 계약을 하고 자기 결정권을 사용해서 나 스스로 이 시설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신 뒤에 생활을 하실 때 지켜져야 하는 권리인데 생활 단계에서의 권리는 총 11개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을 전부 다 이 내용과 함께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나중에 질 높은 서비스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의 개별화된 서비스는 노인의 욕구, 또 뭐 사전의 설명, 자유 선택, 그다음에 동의, 개인적 생활 스타일, 자기 결정, 그리고 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또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처럼 이 개인적인 욕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인데요. 이 또한 읽어보면 다 아시는 것이지만 문제 사례를 같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어떠한 권리가 침해당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입소 전이라는 건데요. 이 입소 전이 두 번째,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입소 전이라는 요 키워드를 꼭 알고 계시고요. 이 입소 전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입소 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들어오기 전에, 시설로 들어오기 전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에서 생활했을 때, 생활할 때,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모두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입소 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이 송씨 할아버지도 뭐 황씨 할머니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침대하고 매트리스하고 또 두 개가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입소 전은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그리고 이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들어간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활 단계 세 번째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 역시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에 건강 상태와 치료, 돌봄,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라라고 나옵니다. 2023년도부터 시설에서 CCTV가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손목에 멍이 있네. 몇 월 며칠 날 CCTV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시설에서는 당연히 보여드려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노인의 서비스 정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유무선 전화기 등을 포함하는 거죠.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편물 수발신에 또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로 보시고요. 이 또한 문제 사례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문제 사례가 두 개가 나오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인데 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권리가 침해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해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이 나오죠.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즉 인권 침해, 노인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종사자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의무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요. 노인복지법 제6조 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도 인권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중요하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외우시려면 권리, 가치, 권익, 신장, 존중, 윤리 이러한 말들이 존엄 이러한 말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말이 들어가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이구나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문제 사례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씨 할아버지는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동료 노인의 따귀를 때린다. 그래도 동료 노인들은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 할아버지의 오래된 습성이라서 고치기가 힘들고 다른 노인들이 조용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채 하고 있다. 이 홍씨 할아버지가 동료 노인을 꼬집고 핥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동료 노인이 지금 현재 어때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보면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여기는 지금 동료 노인들이 침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료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인데요.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나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뒤이어서 배우실 건데 이게 노인 학대의 종류이거든요. 노인 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도 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바로 신체적인 학대인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의 제공 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결박하는 거죠. 결박하는 행위 같은 것들 하시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문제 사례를 보면 김씨 할머니는 저 노인네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선물도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고분고분하게 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지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내 부모님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을 때는 자주 찾아가고 연락도 자주 하라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이 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김씨 할머니는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종사자들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사례는 김씨 할머니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권리는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인데요. 이 또한 다 읽어보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인데요. 작년 교재하고 약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로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것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라고 했잖아요. 이 기능 상태는 이 어르신이 연하 곤란이 있으면 연하식을 제공을 하고, 또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 식단을 제공하고, 당뇨가 있다면 당뇨 식단을 제공하고와 같이 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A라는 어르신한테는 연하식을 제공하고, B라는 어르신에게는 당뇨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제공을 하라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서 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고, 연화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화 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서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여기 있죠. 기능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 제공, 또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이 질 높은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기저귀를 채우면 기저귀만 갈아드리면 되지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우에는 침대에서 이렇게 세워서 또 화장실까지 갈 때 이동 도움도 제공을 해야 하고요. 혼자서 바지를 벗어 보십시오, 뒤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이 더딥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려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저귀보다는 사용보다는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질 높은 생활 서비스이고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화된 서비스이지만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되고요.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서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는 질 높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유는 내가 치매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직무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서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데 훨씬 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노인의 입소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이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종사자의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사례 보면 이시 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고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저 사람한테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약이 안 좋은가 봐. 못돼 먹은 봉사자야 라며 화를 내신다. 봉사는 제가 해도 파마약 값은 시설장이 내는데 가장 싼 약으로 하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질 높은 서비스에 들어가느냐면, 이 자원봉사자 활용이 시설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평가해서 좋은 점수는 받지만 약은 어떤가요? 가장 싼 약으로 어,
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장 이익을 많이 받는가 하면 시설장이 이익을 가장 많이 본 경우잖아요. 그렇지만 11번의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아무리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장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질이 좋은 파마약을 사줬으면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졌겠지만 질 낮은 약을 사줬기 때문에 질 낮은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생활 단계 여덟 번째 권리는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인데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인데요. 이 또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모두 알 수 있는 문제이고요. 문제 사례 역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단계 열 번째는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인데 이 내용 또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됩니다.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혹시나 불만이 있으면 고충 처리함에 내용을 적어 주시든지 아니면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와 같은 그러한 절차,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 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건의함이 있고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 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문제 사례를 보면 박 씨 할머니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서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다. 식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고충 처리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에 박씨 할머니는 불편하고 고충이 있어도 못하시고 속으로 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씨 할머니가 충분히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시설 노인 인권보호 마지막인데요. 퇴소 단계입니다.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이것 또한 자기 결정권이죠. 퇴소 후 거주지, 원 가정으로 복귀를 하든가 전원, 다른 요양시설로 가는 것, 또 입원, 요양병원이나 기타 일반적인 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퇴소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개편된 교재에 처음 나오는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과 항목인데요. 노인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양로시설, 양로원이라고 하죠. 양로시설, 또 노인 공동생활가정, 또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또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이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인권 영역과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새롭게 개편된 교재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입소 이전 단계네요. 입소 이전 단계에서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 거주 이전과 선택의 자유권,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권, 그다음에 입소 상담, 입소 결정과 입소 계약, 다음은 입소 초기 단계인데요. 일단 입소 초기 단계에서는 시설 생활 안내, 입소 사정,
그 다음에 서비스 목표 설정, 서비스 계획 수립, 초기 적응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입소 초기 단계에서 주어지는 권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제 입소 생활 단계 1인데요. 시설 생활의 기본 처우,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기본적인 처우이고요. 의료 및 재활 서비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활동, 생활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 입소 생활 단계 1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과 항목은 2024년 개편 교재에서 처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 영역과 항목을 모두 외워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소 생활 단계 2에서는 의사소통 및 고충 처리, 특수 욕구 및 개별적인 욕구, 치매 등 특수 질환, 서비스 선택과 변경, 서비스 이용 지원,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인데요. 마지막으로 퇴소 단계 역시 퇴소 상담, 의사 표현의 자유권, 퇴소의 자기 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퇴소 당하지 않을 권리,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에서는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 표현과 자기 결정권, 지역 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와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 모두가 퇴소 단계에서 지켜지는 권리라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상 인권과 직업윤리 첫 번째 편으로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